15번부터 보면서 우주는 사실은 지금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을 듣지를 않아가지고 그때 빠져서 여기 이거는 앞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할지 계획 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요거가 지금 이제 언제까지 할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거 잠깐만 다시 해보면은, 이 지문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다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자, 오늘 15분 만약에 질문한다 그러면은 핵심 내용이 뭔지, 수고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를 판단을 해서 그게 머릿속에 남으면 좋다 이거겠지, 그죠? 그거를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시험 때 자주 하지만은 한 지문을 갖다가 키워드로 요약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한 지문이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한 문장 정도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봐보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교재 자체는 이제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지금 1번 지금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명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와서 전면구가 나와가지고 수식하는 형태를 연습을 하는 거지, 그지? 이때는 이제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전치사가 나오지. 뭐 to, 뭐 with, 뭐 about, of, 뭐 for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전치사가 나올 텐데, 물론 전치사에 고유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그 고유한 의미를 생각하기보단, 즉 예를 들어서 fo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단 말이야. 뭐에 대안도 되지만 뭘 위한도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의미가 너무 다양해.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의미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연결을 해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게. 자, 그러면은 115번부터 가봅시다. 자, 115번에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입니다. And Sub-Disciplin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성장인데 Academic Discipline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별표 쳐놔야 돼, 진짜. 엄청 중요한 단어야. 자, 왜 그러냐면은요,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이 외우기에는 훈육, 뭐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체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그지? 근데 이 뜻은 사실상 쉬운 지문에서 쓰이는 뜻이야. 이 뜻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3번, 45번에 나오는 뭐 장문독해 있죠. 아니면 19번에 나오는 분위기 파악하는 거 있죠, 그죠? 요 정도에만 나오지 실제로는 여기는 디스플린은 과목, 학과 이 뜻이 훨씬 더 중요해. 이제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과목과 학과라는 뜻으로 꼭 기억을 해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cademic Disciplines면은 이게 학업적인 학과들이란 말이고 Sub-Disciplin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Sub-Discipline이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비교과 과목들, 비교과 학과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하위 학과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카데믹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서치해서 해가지고 아트 히스토리나 뭐 패럴론톨로지 해가지고 이게 고고학이라는 뜻인데 요런 학문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뭐 서브 디스플린을 얘기하는 거겠는데, 자, 이런 학과 과목들, 그 다음에 하위 과목들, 하위 학과들의 성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오브가 나왔으니까 괜히 오브가 나온 건 아니겠지, 그지? 그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and라는 접속사도 있으니까. 또 뭐의 성장이냐? particular figures such as art critic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서치에서는 figures 꾸며주는 용도로 나온 거겠고, figure는 얘도 뜻이 많죠, 그죠? 얘도 뜻이 많아. 근데 뒤에 봤을 때 critic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평가잖아요. 그럼 얘는 뜻은 뭐겠어? 인물이라고 봐야지.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죠? figure가 물론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 뭐 수치 뭐 아니면 특징 다양해. 근데 여기서는 인물로서 즉 특정한 인물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것의 성장입니다. 계속 지금 성장에 묶여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성장에 대한 수식어로 봐야 돼. 학과 과목과 하위 과목의 성장, 그 다음에 특정한 인물들의 성장이 있습니다. 자, 요 둘의 성장이 이제 도왔어요. 여기가 동사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뭘 도왔냐? Practice principles and practices. 그러면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리죠. principle이면은 원리, 뭐 이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practice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연습, 그래 가장 많이 떠오르지. 연습, 관행 이런 뜻 많이 떠오르단 말이야. 그지? 근데 물론 저게 그런 거지만은 자, 여기서 맥락을 좀 읽어보면 좋은 게 자, 요런 것들에 대한 성장이 요런 것과 요런 것에 만들어내는 걸 도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요 둘의 성장이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었다 이거야. 근데 생각해봐. 여기는 원리 이론이면 뭐야? 이거는 약간 형태가 없는 거.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개념이 되겠지. 그죠? 개념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자, 개념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 개념에 대한 어떤 실행,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바로 practices. 실천, 실행의 의미인 거지. 실제 행위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principle하고 practice가 자주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건 개념이고 이거는 실행이구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렇게 읽으시면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 뜻이 얘는 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얘는 사실 연습 관행 이렇게 가니까 이걸로 가기 좀 어렵더라고. 연습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practice가 실천과 실행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실천, 실행이냐? 봤더니 뒤에 다시 for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명사 뒤에다가 또 전치사고 나오는 거지. 자, 뭐에 대한 거냐? selecting and organizing입니다. 그럼 선택하고 조직하는 거죠. 뭘 조직해? What is worthy of keeping? 자, 무엇이 worthy, 가치가 있는지 뭐 하는 데 있어서? keeping, 계속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보유하는 데 있어서, 계속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뭘 통해, 비록 it remained a struggle. 그것이 남아있지만 좀 뭐라고? 좀 힘든 것으로. 고군분투하는 것, 좀 고생해야 되는 것으로 남아있지만은, 즉 여기서 그것이란 건 뭐겠어요? 이렇게 골라내는 걸 말하는 거겠죠. 셀렉팅하고 오거나이징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한테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를 고르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의 어떤 원리와 실천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도와준다 이런 말이야. 비록 그게 좀 힘들지만. 자, 생각해보자. 문장 길고 해석도 다 했어. 뭔 소린지 잘 기억이 안 나오면 안 돼. 잘 생각해봐. 결국에는 학과, 뭐 하위 학과 발전이 있었죠, 그죠? 발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인물들의 뭐 성장도 있었죠, 그죠? 이걸 두 개 묶어서 하위 학과 그 다음에 인물 성장이 있었어요. 인물 성장이 자, 가치 있는 것이 되겠죠. What was worthy of keeping이니까, 그죠? 우리가 보유해야 될 것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인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이니까 가치 있는 것을 해볼게요. 그거를 묶어서 가치 있는 것을 고르고 조직하는 거야. 그지? 가치 있는 것을 고르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for이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의 원리와 어떤 실행하는 방식 이런 걸 만들었다 이거야. 자, 가치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것을 고르고 조직하는 방식이 뭔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것에 대한 원리와 실행하는 방식을 요런 것들이 도와준 거야. 요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읽으면 돼. 그러니까 학과나 인물의 어떤 두 개의 성장이
이런 성장들이 우리한테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르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나 실행을 만들게 해줬어. 이것으로 인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읽자면 이거는. 학과나 학위의 하위학과 인물의 발전, 성장이 가치 있는 것을 고르고 조직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아. 자, 정리해보세요. 이거 따로 우리 또 봐야 되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해야 돼. 이거 요약해봐야 돼. 자, 그 다음 16번. 자, relief from no longer feeling fear or hatred toward the blamer입니다. 그러면은 relief니까 뭐 안심, 안도감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무엇으로부터의 안심이냐? 더 이상 feeling 하지 않는 거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증오죠, 그죠? hatred가 증오지. 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toward blamer. 자, 비판하는 사람에게죠. 비판하는 사람에게 이런 걸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겠어?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막 비난을 해내. 거기에 대해서 근데 내가 더 이상은 두려움도 증오도 느끼지 않아. 그로 인해서 뭔가 내가 안심이 되는 거야. 아, 이제 내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제 더 이상 안 느껴지니까. 자, 그게 자, 동시에죠. spontaneously. 동시에 뭐 한다? 트리거 합니다. 트리거는 지금 동사로 쓰인 거겠네. 동사로 쓰여서 뭘 유발하다, 발생시키다. 뭘? tremendous rush of gratitude. 자, 아주 거대한 돌진, 무엇에 대한? gratitude에 대한. gratitude 감사죠. 감사란 말이야. 감사에 대한 아주 거대한 돌진 어떻게 읽을래? 이거를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 돌진의 포커스를 가야 될까? 감사의 포커스를 가야 될까? 당연히 감사해. 그렇지. 그냥 감사라고 읽어도 돼. 그냥 큰 감사 이 정도만. 감사에 대한 돌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러쉬라는 말을 아마도 뭔가 약간 빠르게 감사한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의미에서 러쉬를 쓴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냥 감사함을 느낀 거나 감사함을 빠르게 느낀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 정도로만 읽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게 되면은 뭐 감사에 대한 돌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핵심어는 감사인 거야. 무조건 감사함을 느낀 거야. 자, 그러면서 miraculously라고 한다면 뭐 기적적으로, 기적이죠. 미라클이니까. 기적적으로 또 뭘? A person's quiet range turns into forgiveness and beyond that a willingness to work toward the solution. 그러면서 사람의 어떤 조용한 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rage도 분노죠, 분노. 예? rage도 분노란 말이야. 이 분노가 turns into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뭐뭐 되다야. 예. 어떻게 됩니다. 이 사람의 조용한 어떤 분노가 용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뭐가 되느냐. 밀링리스면은 기꺼이 하는 마음이죠. 기꺼이 하는 마음, 뭐 하는 마음. To work toward the solution이니까 해결책을 향해 노력하는, 일하는 마음. 기꺼이 해결책을 향해 일하는 마음.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것으로써, 그것으로 바뀐다, 된다 이런 말로 읽어야 돼. 자, 또 다 읽었어. 또 다 읽었단 말이야. 자, 위에서 보면은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이제 뭐 한다고? 더 이상 증오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 그로 인해 뭔가 안도감이 생겼대. 그지? 자, 근데 이 안도감이 어쩌냐면요. 감사함을 불러온다. 됐지? 됐어요. 감사함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quiet한 range입니다. 조용한 quiet니까 조용한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용한 분노는 용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향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해. 돼 있죠, 그죠? 자, 비난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별로 이제 자기가 증오하거나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나는
감사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 아이고 이젠 됐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조용한 분노라고 되어 있어요. quiet rage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조용한 분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인 거. 이 사람은 분명히 증오나 두려움을 느끼진 않지, 그지?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지? 조용히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조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 조용한 분노는 이 용서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 용서야? 이 사람에 대한 용서겠지, 그지? 연결이 되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용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자,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찾게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문제에 대한 해결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 그럼 뭐 해라? 문제를 해결해. 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엔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을 증오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일어나는 어떤 기제들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나 두려움 별로 느낄 거 없어. 그러면은 조용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가를 지적하는 거에 대한 내가 감사도 느끼고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을 또 그래 고맙네 하면서 용서도 하게 되면서 해결책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연결됩니까? 이렇게.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는 복잡하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그런 건 것 같아. 수능 지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말하는 말투라는 게 이제 조금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고3 지문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꽈서 얘기하는구나. 그럼 걷어내면서 나한테 필요한 말만 찾아보자고요.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17번입니다. 자, 17번에 자, as long as energy costs remain high예요. 그러면은 as long as의 의미는 사실 뭐 하는 한이 많이 나오니까 뭐 하는 한으로 기억을 먼저 해봐. 뭐 하는 한. 즉 에너지 비용 자체가 계속 높이 유지되는 한 이런 말이야. 자, 그렇게 되는 한 the relation between work that we can afford to do and the work that we expect nature to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relation이란 건 관계가 되겠는데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면 일인데 다시 뭐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afford니까 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가.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도로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자연이 해주길 기대하는 일인 거다. 자, 자연이 해주길 기대하는 일인 거야. 자, 이 사이에서의 관계가 해가지고 자, 보세요. 주절에 주어는 여기가 있고요. 동사 여기 있습니다. will control 해가지고 그지? 자, 여기 있어. control the lower limit of natural concentration. 뭘 조절할 것이냐. 자, 더 낮은 한계. 이래가지고 하한이라고 그래요. 하한선. 뭐의 하한선이야? natural concentration. natural concentration 단어가 좀 어려워요. 요게. 왜냐면 저 단어 두 개의 조합, 저 단어를 따로따로 읽으면은 뭐 자연의 집중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자연의 집중이 갑자기 나온다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근데 나도 봐. 우선은 근데 that we can exploit란 요 exploit에서 좀 힌트를 얻어 갈 수도 있어. exploit은 기본적으로 이용하다잖아. 이거 이용하다야, 개발하다 이런 뜻이야. exploit이. And this puts very real limit.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정말 진짜 현실적인 한계를 둘 것이다. 뭐에 대한? On our global mineral resource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세계 광물 자원. 갑자기 광물 자원이 나온 거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어야 돼, 여기서도. 그럼 맥락을 잡아야 된다고. 자, 앞에는 일단 맥락을 줄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코스트가 높다라는 요건 현실적인 어떤 소재죠, 그죠? 그런 소재도 있어.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그나마 현실적인 맥락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미네랄 코스트, 미네랄 리소스 요거에 대한 얘기라고. 이게 막 어떤 뭐랄까 관념적인 글이 아닌 거야. 관념적인 뭐 자연 나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뭐 관념적인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 세계의 광물 자원의 한계점을 둔다라는 표현이야. 자, 광물 자원에 대한 한계점을 준다.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이 관계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기는 우리가 아직 개념을 못 잡았죠. Natural concentration 해가지고 자연의 집중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의 집중에 대한 하한선을 조절할 것이다 라는 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계속 보면은.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글로벌 미네랄 리소스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광물 자원이죠. 그죠? 광물 자원이 우리가 어떤 지표에 어떤 광산에 예를 들어서 광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어떤 산에 예를 들어 철광석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철광석이 조사를 했을 때 있어. 그럼 이거를 개발을 해갖고 캐내면 되겠지. 그럼 캐내는 데 있어서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광산에 대한 어떤 개발 비용을 우선 따져봐야 돼. 왜? 개발 비용이 많은데 철광석 양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캘 필요가 있어 없어? 놔둬야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인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 말은 무슨, 이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글로벌 미네랄 리소스의 한계를 둔다라는 말은, 자, 저거는 개발해야 될 자원, 저건 개발해야 되지 말아야 될 자원, 이렇게 한계를 짓는다는 소리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한계를 지을 거냐라는 거야. 한계선이라는 거는, 즉 여기 한계선이라는 건 우리가 개발 한계선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개발 한계선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하한선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very real limit나 low limit 비슷한 개념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저기 이제 하나 잡아야 될 게 natural concentra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요 개념은 뭐냐면은, 자, 아까 철광석 얘기를 하면서 해보자. 철광석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라면은 그곳만 딱 개발해가지고 철광석 광산을 만들면 되겠지. 적은 지역을 갖다가 적은 지역에 이렇게 꽉 응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바로 광산으로 개발하면 되는데, 철광석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고 쳐봐. 그럼 요거 하나하나 개발하기에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애초에 이거는 포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 무슨 말이야? Natural concentration이라는 말은 자연의 응집도를 말하는 거야. 광석의 응집도를 말하는 거야. 자, 광석의 응집도의 하한선을 조절할 거다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도 하나 잡아야 될 거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자연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죠? 자연에게 기대하는 것도 방금 얘기했을 때 natural concentration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연이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광석을 갖다가 몰아주는 거. 한 지역에다가 몰아주는 거. 이건 자연이 하는 일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코스트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자연이 해주길 기대하는 일은 이 자연적 응집에 대한 어떤 하한선을 조절을 해줄 거다란 말이야. 자,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 정도로 뭉쳐 있으면 우리가 하고, 요 정도로 뭉쳐 있으면 우리가 못해 라는 거에 대한 하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거를 조절해주면서 실제 세계의 광산 자원에 대한 한계점을 줄 거다라는 거야. 즉, 요 정도는 개발 가능, 요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광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개발 비용이 되겠지. 개발 비용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산발 정도가 되겠지. 이 광물의 산발 정도. 요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즉 인간이 하는 거고, 요거는 자연이 하는 거야.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개발에 대한 하한선이 만들어지고, 실제적 뭐 한계점, 개발 한계점이 한계선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글이 17번 문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나만 말만 하니까 사실 니들 잠 올 것 같아. 안 그냐? 나만 말만 죽살나게 하고 있어요. 영상 봐봐도 진짜 내가 무슨 말을 아주 그냥 2시간 내내 쉬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 자, 그 다음 보죠.
무슨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할 때, 구문 수업을 할 때 제일 뭔가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쉴 수 있는 틈도 주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17번과 같은 문장은 도저히 내가 무슨 얘기를 떠올릴 수가 없더라. 광물 개발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 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이 좀 빡빡해요. 이게 이 책 자체가 제가 괜히 그냥 고난도라고 설정을 한 이 책 이름도 고난도고 그리고 요 고3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괜히 그냥 준비한 건 아니거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제가 어떻게든 좀 풀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봐봐요. 그 다음 18번도 봐볼게요. 자, 리커버리예요. 리커버리. 그러면은 회복이죠. 무엇에 어떤 취향 자기의 어떤 뭐였지? 에피타이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지? 뭐라 그러냐? 식욕 맞아. 그래. 에피타이트. 식욕. 감사합니다. 식욕 또는 motivation to eat세요. 먹고자 하는 동기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커버리. 그래서 이 회복이 뭐이다? 분명하다. apparent. 분명하냐. 어디에 분명하냐면 누구한테 분명한데 has consumed a large meal and is quite full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죠. consumed large meal이면, 그렇지? consume이 뭔가를 섭취하다, 소비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냥 많이 때려 먹고 그 다음에 꽤나 이렇게 배가 충만한 어떤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분명해. 즉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식욕의 회복 자체가 분명하다 이런 말이야. 왜냐면은 이 사람이 먹고 안 먹고의 양 자체가 되게 크게 뚜렷하겠죠, 그죠? 근데 does not require additional energy or the nutrients. 그러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 또는 영양분을요. 뭘 하기 위해? 영양분이 뭘 하도록? meet their daily needs. 그들의 일상적인 needs, 욕구, 수요 다 되겠죠. 여기서는 수요가 적절할 것 같아요. 즉 본인의 일상을 보내기 위한 어떤 에너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량이. 혹은 영양분의 양이 있을 거고. 그것에 추가적인 양을 요구를 하지. 그 추가적인 에너지나 뉴트리언트들이 맞추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require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요구하다라고 읽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다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동사를 기준으로 읽어줘야 되는 어떤 구문적인 특징이야. require 5형식 문장 만드는 거니까. 이러도록 요구를 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 다시 주어는 계속 이거예요. 리커버리예요. 리커버리가 이렇고 리커버리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즉 회복 자체가 이걸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맞추도록. 근데 decide to consume the additional calories. 하지만 소비하도록 추가적인 칼로리를 섭취하도록이지 미안해요. 섭취하도록 결심을 한다라는 거죠. 디저트 카트를 본 이후에는. 자, 식욕에 대한 회복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욕구나 수요 자체를 맞추도록 하진 않아요. 즉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뭔가를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인 거야. 근데 뭐 하면 디저트 카트를 보고 나서는 추가적인 칼로리를 섭취하려고 한다는 말은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르면 이건 추가적 칼로리 이건 이 얘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추가적 열량과 영양분 섭취를 요구하지 않아. 이 기준에 맞추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야. 근데 but 시각적인 자극이 있는 거죠. 디저트. 그러면은 먹는다. 이런 말인 거지. 밥 다 먹고 나서 디저트 또 다 먹고
밥 배, 디저트 배 다 있는 거를 얘기하는 문장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나서의 의미를 시각적인 자극으로 생각을 해봤었던 게 좋았겠죠, 그죠? 그 다음입니다. 19번. 그래요. 네. 네. 네네네. has consumed. 현재 완료로 보는 거죠, 그죠? 계속, 그러니까 식사를 계속 해온 사람인 거지. 과거서부터. 식사를 계속 해와가지고 많이 때려 먹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고 뉴트리언트가 또 어떤 이 개인의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어떤 제 매일매일에 필요한 어떤 수요들을 맞추도록 하지는 않아. 이미 다 때려 먹었기 때문에. 근데 카트를 보고 나면은 해가지고 때려 먹기 시작을 한다 이거지. 여학생들, 여자분들이 보통 이럽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밥 배도 있어야 되고 디저트 배도 있어야 되죠, 그죠? 밥 먹고 카페 가는 거는 이제 일상이 돼야 되겠지. 우주야, 할 수 있겠어요? 뭐 항상 데이트 코스를 짤 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랑 보면 항상 밥 먹고, 밥도 내가 뭘 먹을지 해야 되고, 디저트 먹고 나서 영화 보고 나서 뭐 술 마실 거면 술 마시고. 이게 막 섞여도 돼요. 이 네 개의 조합이 적절하게 막 유지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술을 항상 거의 막 마지막에 먹는다, 아니면 술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많이 이랬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대학생 때의 연애는 진짜 좀 빡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보통 막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당연히 이제 용돈을 받거나 알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용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가성비 있게 잘 하려면은 좀 전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용인해 줄 수 있는 여학생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학생밖에 안 되는 남자친구에게 너무나 과도한 거를 막 바라는 여학생들도 있어. 실제로. 그래. 뭐 예를 들어 기념일인데 뭐 선물을 막 이렇게 비싼 거를 막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너무 좋더라도 과감하게 내가 선을 그어줘야 되겠지. 안녕 하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나시라고. 막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0살 때 연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내년이네요, 당연. 전내년이네. 내년이라고 봐야지, 사실은. 올해 이제 12월이니까. 자, 19번 갑니다. Some social critics will argue. 자, 주장할지도 몰라요. 몇몇 사회 평론가들이 뭐라고 주장을 할지도 모르냐. The move toward an increasingly isolated individualism이야. 몇몇 늘어나고 있는 점차 고립되고 있는 isolated죠, 그렇죠? 근데 뭐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지 일단. isolated individualism이냐. 고립된 개인주의죠. individualism이면 개인주의예요. 고립된 개인주의로의 움직임입니다. 알겠죠? 점차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쪽으로 가는 게 had been underway for some time. 여기서 이제 underway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진행 중인.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서부터 쭉 진행되어 왔다 이런 말이야. 자, at least 적어도요 언제요? Since 뭐한 이후로겠네요. The middle of 20th century요. 그러면은 20세기 중반부터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when이 나오는데 이제 뭐 할 때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때라고도 이제 읽는 연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이게 마치 then처럼 그때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때. 즉 저렇게 고립된 개인주의가 20세기 이후로부터 진행 중이었던 시기 있잖아요. 그 20세기 중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psychoanalysis야. 그러면은 뭐야? 정신분석학이죠.
봐봐. 사이코하고 애널리시스하고 합쳐 있는 거야. 사이코는 무조건 정신이고. 정신 분석학. 정신 분석학이라는 게 infuse the idea of individual self-making with a new psychological component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infuse 단어는 좀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이건 낯설어. infuse는 저기 with랑 같이 봐야 되는 단어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infuse A with B. 네, 수고하셨습니다. infuse라는 단어를 혹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뭐라고 해석이 되죠? 일단 주입하다예요. 넣는 거예요.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infusion 해가지고 명사형 되는데 그거는 주입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근데 과연 뭐를 어디에다가 때려 넣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A with B라는 표현이 자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A에다가 B를 주입하다 이런 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infuse A with B. 그래서 ideal이 나왔어요. 이상이죠. 이상. 무엇의 이상이냐? individual self-making이니까 개인의 self-making이면은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확인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형성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고. 개인의 형성의 어떤 이상에다가 뭘 넣는 거냐? 새로운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individual self-making, 자기가 누군지 자기 확인하는 거,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리학적 요소를 집어넣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 말이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0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이 시작됐다라는 거. 원래 옛날 같으면 20세기 중반 이전을 생각해 볼게요. 20세기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1900년대잖아요. 1900년대죠. 그럼 20세기 중반이면 1950년이고 그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은 사회적, 집단적인 요소가 컸어요. 사회에서 누군가, 집단에서 누군가가 나의 어떤 이상, 어떤 보면은 뭐랄까 나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걸 떠나서 1950년대 이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거 배제하고 그냥 내가 누군가. 나를 분석을 하는 거야. 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런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니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놓치면 안 되는 게 점차 고립되는 개인주의. 저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개인주의하고 이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적인 요소가 결부가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집단적인 중요성이 나한테는 이제는 없는 거야. 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점차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누구지라는 거에 대한, 혹은 나에 대한 어떤 자아 형성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은 나야 하나.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얘기야. 즉 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생한다는 거지. 즉 이 사람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 개인주의가 늘어나게 된 거는 이 심리학적 요소들이 개인에 대한 어떤 자아 형성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차 개인적인 요소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진짜 우리가 쉽게도 접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솔직히 우리가 그 뭐지? 하고 갑자기 용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엄청 쉬운 거. 나 미쳤나 봐. 내가 왜 생각이 안 나나. 돌아버리겠네. 뭐야. MBTI. 맞아. MBTI가 뭔지에 따라서 너는 나랑 맞다, 너는 나랑 맞지 않다 이런 것도 되고 나는 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이랑 어울려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알잖아.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어떤 그룹에 있고, 내가 어떤 사회에 있고, 내가 어떤 인종이고, 내가 어떤 문화권에 있고가 중요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내가 누군지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걸 찾으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고립된 개인주의로 발달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나쁜 말이 아니야. 이기주의랑은 다른 거죠. 그죠? 이기주의랑은 다른 거야. 이기주의라는 것은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만 하는 걸 이기주의라 하는 거고. 개인주의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야.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집단주의라는 반대적인 개념 때문에 개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른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개인주의의 발달을 뭐로 본 거다?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리학적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거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글이야. 오케이. 그렇게 봅시다. 새롭네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사실은 심리학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못 알아먹을 때도 많거든요. 못 알아먹을 때도 많고 맨날 와이프는 무슨 책을 이렇게 사요. 보면은 막 하루 한 달에 보통 한 3권, 4권의 책을 사는 것 같아. 3권, 4권 책을 사는데 거의 거기서 주를 이루는 게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뭐 예를 들어 범죄자의 심리 뭐 이런 것들 막 찾아보고 관심 있으시면은 솔직히 이제 이번에 우리 고등부 애들도 이제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 진로나 이런 것도 뭐 너희들한테도 자주 내가 한 번씩 물어보고 그랬잖아. 그지? 진로를 물어본 데 있어서 진짜 심리학을 굉장히 그러니까 심리학을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의외로. 얘가 왜? 뭐하러? 네가 그럴 거 아깝지 않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남자애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심리학을 선택하는 애가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심리학 전공을 했고 석사도 했어요. 석사도 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 필드가 굉장히 고학력 필드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심리학, 인문학 쪽에서 그냥 심리학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의학에 가면은 정신분석학이, 정신, 임상, 뭐 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뭐라 이름이 어렵더라. 옛날에 그냥 정신과라고 불렀었는데 그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다 그래가지고 이게 있어요. 사실 여기가 메인이야.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는 서브야. 여기서 박사를 해도 진단은 여기서 다 내리고요. 여기서 약 처방 다 되고요. 우리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어떤 환자에 대한 처방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사가 주도를 하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진짜 여기는 서브더라고요. 서브.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은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이게 다른 병들과는 다르게 조현병이 됐든 머리가 좀 이렇게 정신이 아프신 분들은 방법이 여러 가지야. 방법이. 당연히 약물 들어갑니다. 약물이 들어가요. 약물도 들어가는데 상담도 들어가고 물론 이거는 의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상담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쓸데없다. 무조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주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상담이라는 요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은 뭔가 필드가 생기는 거예요. 상담과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이게 뼈가 부러진지 안 부러진지 어떻게 알아? 엑스레이 찍어봐야지. 그걸 검사죠. 그죠? 여기도 검사를 해. 검사를 해요. 실제로 이 양반이 지금 지능도 중요해요.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능이 어떤가도 되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뭔가 이 사회적 학습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게 있어요. 이걸 검사해요. 근데 검사를 의사가 안 해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큰 분야는 임상이라는 분야하고 상담이라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임상은 말 그대로 검사해 주시는 분들, 의사에 병원에 소속돼서. 그 금쪽이 같은 데 보면은 막 오은영 박사님은 이쪽이야. 그럼 오은영 박사님이 을 만나기 전에 어떤 아이가 막 A4 용지에다 그림 그리면서 막 뭐 검사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하얀 옷 입고 계신 분들 있죠. 그 이분들. 그리고 이제 상담해 주는 거. 상담은 학교 상담쌤도 있고 상담센터 이런 것들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이걸 해라. 아, 진짜로 이걸 하려면 이걸 해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이제 이쪽이 많이 쓰이죠. 뭐 나는 멋있더라고 그런 거.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다 약간 심리 쪽에서 옵니다. 경찰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이걸 공부하셔서 이쪽을 전공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 해봤어요. 또 그렇잖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 다 도움돼. 나중에 심리학과 여자친구도 안 만나면 되잖아. 아, 불편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분석당하는 느낌이 들고요. 연애를 해봐서 압니다. 그럼에도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0번에. 자, immense improvement in the yield of farming입니다. During the 20th century예요. immense면은 이것도 거대한, 아주 큰 발전이 있었다는 거겠죠. 생산에 있어서 yield, 생산도 있지만 뭐 양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같이 farming입니다. 그러면 농업이 되겠죠. 농장이니까 농업이 있을 때 거대한 향상입니다. 생산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나 봐. 언제 동안이냐면 20세기 동안이네. 뭐의 결과로 그랬냐면 혁신이죠. 이노베이션. 무엇에 대한 혁신이냐? Mechanization, fertilizer, new varieties, pesticide, and genetic engineering까지 가셔야 되겠네. 그지? 동사가 has vanished 나왔으니까. 자, 기계화예요. 기계화. 메카닉 보이죠? 메카닉. 그러니까 기계야. 우리 이런 단어 IGE 이런 게 보이고 혹은 뭐 IZTION, 제이션 이런 거 보이잖아. 그럼 다 뭐뭐화 아니면 뭐뭐화하다 로 읽으시면 좋은 것들 해서 기계화, 퍼틸라이저 비료, 버라이어티스가 품종, 이거는 살충제, 농약, 그 다음에 지네틱 엔지니어링 알겠죠? 유전공학. 요즘에 좀 뜨고 있는 분야죠. 유전공학. 이런 것들의 혁신의 결과로 거대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생산 분야에서 그 향상이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인 거예요. 주어에 대한 수식어가 전부 다 여기까지 있었어. 그리고 has vanished. vanished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vanished인데 이거는 좀 단어가 좀 어려워요. 얘는 줄이다. vanish예요. vanish. 왜냐하면 이 단어하고 참고로 알아야 될 게 vanish라는 단어가 있죠. vanish. V가 있단 말이에요. V. 이거는 또 사라지다. 발음을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 이거 듣기 위해서 괜히 나왔다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feminine이니까 기근, 배고픈 거. 이런 것들을 사라지겠다. From the face of the planet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 행성의 얼굴에서 사라지게 했다. 읽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face를 표면 정도로 알면은 행성의 표면에서 사라지게 했다 이런 말도 있어.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행성 표면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이거는 그런 거잖아. 아까 우리가 뭐 그 감사의 돌진 이런 것처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이겠어? 비유적인 표현인 face겠어? 아니면 행성이겠어? 행성이 중요한 표현인 거야. 즉 행성,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다 이런 말인 거야. 그냥 그렇게만 읽으시면 된다. 아까 말해서 감사의 돌진. 돌진은 비유적인 표현이었잖아. 그런 거 없애고 감사만 생각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행성의 표면에서 필요 없어. 그냥 행성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의 완전히 entirely. 이제 아예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drastically 아주 급격하게 줄였다. malnutrition 영양실조죠. 영양실조. 어떤 단어에 말이 붙은 경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 이거는 고장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malnutrition, 뭐 malfunction. function인데 function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이게 아예 자체가 고장이에요. 이 malfunc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어떤 단어에 말이 붙으면 뭐 잘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다. 이것도 줄였대. Even while the human 뭐 하는 때조차도 인간의 인구가 continue to expand. 네, 아주 확장되는 것이 계속되는 상황 동안에 그 동안에 이미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알겠죠? 농업이 발달해서 생산량 늘어났고 그게 기근도 줄이고 영양실조도 줄였고 그래서 그런 동안에 인구는 늘어났고 그런 상황 얘기해 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이었어요. 1단원이었고 그 다음에 2단원 조금 하다가
제가 아까 수능 나눠줬었죠, 그죠? 수능 지문 한번 봐볼 테니까 이 단어 문장도 살짝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가 분사가 나오는 형태인데 요거는 잠깐 좀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뭐냐면은 주어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랑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구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치사는 그냥 묶어서 연결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이거는 꼭 구별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능동적인 의미와 진행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는 수동적인 의미와 완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자, 여기는 하는 아니면은 뭐 하고 있는 정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어떻게 돼버린. 이미 다 상태가 끝난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는 좀 건너뛰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거 너무 건너뛰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archaeologist 2-1이에요. archaeologist 고고학자예요.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anthropologist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린다. 자주 나오는데 얘는 인류학자죠.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인류학자가 고고학자가 찾은 어떤 유물들이라는 걸 바탕으로 인류가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를 연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잘 봐야 돼요.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claiming to follow hypothesis testing procedur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어볼게요. found니까.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들이겠네. claiming이니까. 그죠? 뭐라고 주장을 하냐. 따라야 된다고. hypothesis testing procedure니까 여기 가설 hypothesis. 그다음에 hypothesis testing이에요. 그럼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 검증 이렇게 읽으면 돼. 가설 검증 절차죠. procedure. 오케이? 가설 검증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왜 알았다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야 되냐? found를. 뒤에를 구조를 보시면 목적어가 나오고 ing가 붙었다. 얘는 무조건 목적의 보호로 가야 돼 그러면. find는 목적의 보호로 현재 분사를 쓰는 동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들 자신이 having to create a fiction 하고 있다. 뭘 해야 된다? have to에 have to 얘들아. have to의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가지다가 아닙니다. 그럼 해야 된다예요. 해야 된다예요. 뭘 해야 돼? 아, fiction을 만들어야 돼. fiction은 뭐야? 거짓. 소설. 허구. 뭐 이런 뜻이잖아. 이걸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야. 뭔 소리예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가설 검증 절차를 주장을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거 자체가 요 가설 검증 절차라는 거 요거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즉 무슨 말이야? 가설을 세웠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어떤 뭐 유물이나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거짓말을 해야 돼. 야만 본인의 가설이 맞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즉 무슨 말이야? 가설이 틀린 거야. 이러면 가설이 틀린 거지. 이러면 다른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러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문장인 거다라는 거. 우리가 과학 연구할 때 항상 쓰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과학 연구할 때 항상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해서 증거가 성립이 되고 그게 다 어느 케이스든 다 보명성이 생기면 그땐 비로소야 이제 우리가 그걸 이론이라 알게 되는 상황. 근데 애초에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설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 볼게요. But 그러나 the incredible amount of time입니다. required to copy a scroll over the book by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주 엄청난 양의 시간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시간인데 요구되는 시간이네요. 그죠? 뭐 하도록 copy a scroll 하거나 book 하도록. 여기서 이제 카피는 이제 복사하는 거고 막 베껴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스크롤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스크롤 내리다 이렇게 할 때 스크롤인데 여기 이제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에? 두루마리하고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근데 뭐야? 다 기록물이야.
기록물입니다. 여러분 책이 있기 전에 우리가 두루마리, 파피루스 두루마리 들어본 적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물이에요, 기록물. 알겠어요? 그거를 뭘로? 손으로 벗겨내는데 요구되는 엄청난 양의 시간이 제한시켰다 속도를요. With which 어떤 속도냐? Information이 spread this way.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아주 뭐 잘 이해되는 문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텐베르그의 그 금속활자 그거의 프린팅 시스템이 개발이 된 게 서양에서는 굉장한 혁신을 여긴다 이거예요. 왜? 이거를 급속하게 늘려버렸으니까. 정보의 확산 자체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늘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텐베르크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서양에서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금속활자라는 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옛날엔 다 베껴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2-3이에요. A great deal of information. 그래서 deal을 거래라고 읽으면 안 되죠, 그죠? great deal of가 나왔으니까 great amount of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자. 아까 amount 나왔었는데. 셀 수 없는 명사가 많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입니다. 근데 저장된 정보네요. working memory에 여기서 이제 working memory가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하고 있는 메모리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작업하고 있는 작업 기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네요. 많은 양의 정보가 is encoded in an auditory form.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 부호화된다. encoded. 코드를 짜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금도 여러분들은 계속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수업을 들으면서 그지? 그럼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을 이제 encode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근데 어떻게? In an auditory form으로 뭐야? 청각적인 청각의 auditory니까 오디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저 오디오의 시작이 AU, D 이렇게 생겼잖아. 오디오가 스펠링 이거니까 요거 보이면 소리인 거야. 알겠죠? 소리 형태로, 청각 형태로 부호가 됩니다. 특히나 when the information is language based 그 정보가 언어 기반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책이나 뭔가 활자로 글자 어떤 거를 읽어도 그냥 읽진 않고 누군가 읽어주는 것처럼 속으로 읽죠, 그죠? 그게 내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내 목소리인데 그게 요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랭귀지 베이스드일 땐 우리가 청각 형태로 많이 부호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작업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까지 여기서 알기는 어려운데 혹시나 해서 이제 배경 지식적으로 설명하면 이거는 단기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메모리가 아닙니다. 단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기억 장치를 갖다가 저 워킹 메모리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건데 많은 양의 정보는 다 청각 형태로 소리 형태로 저장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4 Given such downside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 이거 분사구문에서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문법 시간에. 중3 때 배워요, 이거. 중3 때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such downside가 그러한 downside예요. 이것도 단점들이죠. downside. 그런 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companies serving mainstream consumers with a successful mainstream product face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동사일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companies로 수식하는 걸로 꾸며보자. 그러면은 제공하는 회사들이네요. mainstream이에요. mainstream 주류, 주된 이란 말인 거예요. 주류 소비자들에게 뭘 서비스해? 뭘 제공을 해줘? successful한 성공적인 mainstream product예요. 주류 제품들을 제공을 해주는 회사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 애플이나 뭐 삼성 이런 회사들 생각나죠? 휴대폰이라는 어떤 본인들의 메인스트림 프로덕트를 갖다가 이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마이너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다수가 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회사들은 근데 마주하게 된다 이거야. 페이스하게 된다.
What seems like an obvious investment decision이라 하니까 뭐처럼 보이는 것에 마주하게 돼. 뭐처럼 보이는 거냐? 분명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것에 마주하게 된다. 투자 결정. 여기서는 투자 결정.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란 게 그래요. 휴대폰 사업, 스마트폰 사업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스마트폰도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거의 한 15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쓴 게 대학교 한 3학년 때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일 거예요.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계속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물론 잘 나가고 있는 주류 소비자들한테 계속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망하겠어. 계속 이거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언젠간 이게 변화가 오겠죠. 그죠? 그 변화가 왔을 때 과연 계속 기존의 이 주류 제품들을 생산을 해낼 건가? 이거에 대한 개발에만 힘쓸 건가? 아니다. 혁신을 가져와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만들 건가? 실제로 하고 있죠. 막 요즘에 나왔던 게 구글 글라스 2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구글 글라스 2? 이런 안경이에요. 이런 안경이야. 안경인데 여기에 겉에서는 안 보이는 LED가 있어. 그러니까 화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 이제 카메라 이런 게 다 달려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보고 있어.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한테만 다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누구인지, 저 사람 누구인지 보이는 거야. 그걸 실시간으로 AI 검색을 해서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는데 그럼 그거 있으면 이제 물론 그게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지만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훨씬 더 쉬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도태된 기업들이 실제로 있죠. 예를 들어 소니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소니 들어본 적 있죠? 소니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로 기억을 해요? 영화 만들죠. 게임 만들죠. 스파이더맨 만들잖아요. 여기. 스파이더맨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옛날에 소니는 우리는 선생님 때는 혹은 그 이전 사람들은 다 뭐냐? 전자제품 만드는데요. 여기는. 전자제품 회사예요. 여기는 TV 만들고요. 뭐 TV 엄청 유명했고 라디오 유명했고 여기가 유명했던 게 워크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워크맨. 지금은 뭐 아예 그냥 추억 속에 사라져. 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옛날엔 그게 혁신이었어요. 혁신. 근데 소니가 이런 것만 만들다가 결국엔 지금 뭐야? 전자제품 거의 안 만들죠. 가끔씩 뭐 이런 브랜드가 있어서 소니 바이오라 해가지고 이런 브랜드도 있었어요. 엄청 유명한 하이엔드 전자제품 브랜드. 근데 지금은 없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옛날 사람들만 알고 있어. 그런 것처럼 적응에 실패해가지고 물론 다른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업계에서는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다시 옛날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소니를 이제 이런 식으로 소니도 저기에 보면은 적응을 못한 거죠. 뭐 워크맨 다 사서 쓰겠지 했더니 MP3 나오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기업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2-5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수능 해볼게요. 자, water derived from the capture of the flash fluids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과거분사 나왔으니까 묶어봅시다. deriv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derive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바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바치다 주다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수동태 나오면서 from 나오게 되면 이제 헷갈려 버린다고. 그죠? 뭐 받쳐진 물인가? 캡처로부터 받쳐진 물 해가지고 플래시 플러드의 캡처로부터 받쳐진 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색해 이제. 물이 뭘 받쳐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든이야 어든. 어든으로 읽었어. 왜? 받치는 건 주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걸 수동으로 바꾸면 얻은 거지. 그렇게 읽는 거야. 알았죠? 자, 얻은 물입니다. 뭐로부터 얻은 물이냐? 포착이야. 무엇에 대한 포착으로? 플래시니까 플래시가 굉장히 빠른 거죠. 급작스러운 거야. 급작스러운 빠른 홍수를 포착하는 것으로 얻은 물입니다. 물이 막 갑자기 불어난 상황에서 물을 막 캡처했다는 말이니까 어디로 막 끌어와서 어디에다 저장을 해놓던지 해가지고 얻은 물이 있나 보지. 맥락은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겠네. 그게 is not a subject to Islamic law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도 중요하죠. be
subject to 뭐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subject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연구 대상 할 때도 우리가 subject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에 해당한다, 뭐의 대상이냐? 이슬라믹 로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슬람 율법 있죠. 이슬람 사람들은 뭘 지키며 살아요? 율법을, 어디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코란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중동에 가면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심지어 코란을 기반으로 법도 만들어요. 그 나라들 법까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란은 이슬람 종교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거의 막 그냥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물론 이제 모든 이슬람 그 종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뭐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저도 집에서 집안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청소기 밀고 빨래도 하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할 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왜 엄마 아빠들이 라디오, 특히 엄마들이 라디오 켜놓고 일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일 할 때는 너무 심심하니까 이런 거 켜놓고 해요. 유튜브에 뭐 그런 설명해주는 뭐 사회나 과학 현상들 뭐 이런 거 설명해주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란에 대해서 설명하던데, 그러니까 뭐 이슬람에 대한 어떤, 저도 잘 모르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한번 틀어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모로코나 이런 나라 들어본 적 있어요? 모로코나 뭐 알제리 이런 나라들? 이거는 북아프리카 나라들이거든요. 북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실제로 여기도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종교를 믿어요. 근데 여기랑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랑은 아예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그거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여자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눈만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만 보이는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히잡이라고 하죠, 그죠? 히잡을 쓰는데 여기는 거의 막 그냥 아예 그냥 한 점도 살색이 하나도 안 보여야 돼. 여기는 아예 그냥 밖에도 못 나가. 근데 여기는요, 히잡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쓰더라도 패션 아이템 정도. 그런 식으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이슬람 국가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로코 이런 데는 여행 가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럽하고 가까워서 특히나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슬람 율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야. 왜? 이것이 constitute, 구성을 하고 있어. 뭘 구성해? uncertain한 source를, 불확실한 어떤 원천을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And, 그러므로 is free for those, 무료이다. 누구에게나 다 자유롭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에게 뭐 able to collect and use it. 그것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 물이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서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얻은 겁니다. 그거는 이슬람 율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저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좀만 있으면 좋은데 이슬람 율법에서 되게 심각하게 여기는 거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줍니다. 근데 이거 물이라는 거 중요할 거 아닙니까? 특히 막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들의 어떤 기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막 사막지대 이런 거죠. 물이 엄청 중요한데 물을 갖다가 어디서 근원을 알 수가 없어. 플래시 플러드니까, 그죠? 홍수로 인해서 물을 얻은 거는 이슬람 율법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거를 맞냐 틀리냐라고 어떤 기준 서야 되는 어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확실한 근원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대한 얘기, 뭐 남의 물건 탐하지 마라 이런 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했다가 좀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30분에 이어서 해볼게요.